누군가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돌아온 것이 빈 껍데기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한 사람의 희생을 당연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우아하고도 서늘한 작별을 고한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비행기 티켓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그래놀라입니다. 결혼 30년 차 주부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손주들 등교 준비를 돕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 여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혼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질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자신의 욕구는 늘 뒷전이었으니까요.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낸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온 가족이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칠순을 맞이한 기념으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녀는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이라니. 그녀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제주도였고 그나마도 2박 3일이 전부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을 위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베트남에 간다니 얼마나 설레는 일입니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트남 다낭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요? 미케비치의 새하얀 모래사장을 거닐고 핑크빛 성당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고 호이안의 노란 등불 아래서 소원을 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뒤져가며 다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어떤 호텔이 좋은지, 어떤 식당이 맛있는지, 어떤 관광지를 가야 하는지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릎이 좋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걷지 않아도 되는 코스를 짰습니다. 여행 경비는 얼마나 들까요?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비행기표에 숙박비에 식사비에 관광지 입장료까지 합치니 대략 4인 가족 기준으로 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10년 만기 적금이 있었습니다. 그 적금은 그녀가 10년 동안 푼돈을 모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매달 파출이를 나가 번 돈에서 조금씩 떼어 모았습니다. 가끔 장을 볼 때 거스름돈이 생기면 그것도 몰래 저금했습니다.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그런 적금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원래 이 돈은 나중에 손주들 대학 등록금에 보태려고 모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 쓰면 어떨까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1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 돈이면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여행을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적금을 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베트남 여행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며 칭찬했습니다. 남편도 고생했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신우이가 끼어들기 시작한 것은 올케 호텔은 꼭 5성급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칠순인데 허름한 데서 주무시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 미케비치가 보이는 오션뷰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하자고 했습니다. 이코노미석에 오래 앉아 계시면 힘드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도 그래야 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이요, 5성급 호텔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훌쩍 넘어갑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았다는 뿌듯함에 젖어 있었는데 벌써부터 부담스러운 요구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이 한 사람당 250만 원 4명이면 1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5성급 리조트 3박이 300만 원 식사와 관광 경비를 합치면 총 1,5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적금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시 시댁 식구들에게 예산을 줄이자고 말할까요? 아니면 부족한 돈을 어떻게든 마련할까요? 그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미 가족들 앞에서 여행 경비를 대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릴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 또 시댁 일로 고생하는구나. 엄마가 얼마 안 되지만 300만 원은 보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00만 원은 그녀가 다니는 파출 업체에서 급여를 미리 받기로 했습니다. 3개월치 급여를 선불로 받으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 석 달은 무급으로 일해야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500만 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여행사에 연락해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의 5성급 리조트 오션뷰 빌라 객실입니다. 신우이가 요구한 대로 인피니티 풀도 있고 스파 시설도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예약을 완료하고 나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은 기분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웃으며 가족들에게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좋아하며 벌써부터 어떤 옷을 챙겨갈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케 렌터카도 예약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다낭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차가 있어야 이동하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힐에도 꼭 가야 한다며 케이블카 티켓도 미리 예매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골프를 좋아하는 남편은 다낭에 유명한 골프장이 있다며 거기서 라운딩 한번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골프장 그린피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한 번 치는데 3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추가되다 보니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1,500만 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총 경비는 1,8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부족한 300만 원은 카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카드사 앱을 열고 대출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빚을 지다니.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여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지금 와서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통장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렌터카를 예약하고 바나힐 투어를 예약하고 남편의 골프장 그린피를 결제했습니다. 호이안 메모리즈 쇼 티켓도 샀습니다. 시누이가 꼭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예약 확인서들을 출력해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일정표도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은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해서 체크인하고 미케 비치에서 산책. 둘째 날은 바나힐 투어와 골든 브릿지 구경. 셋째 날은 호이안 올드타운과 메모리즈 쇼 관람. 마지막 날은 쇼핑과 스파를 즐긴 뒤 귀국. 완벽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이 여행에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자신이 준비해야 할까요? 왜 아무도 비용 분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가 모든 것을 준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인가? 아니면 그저 돈을 대는 사람일 뿐인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족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가족은 서로 돕는 거니까. 출발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비약을 챙기고 남편의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옷도 준비했습니다. 새 옷을 살 형편은 안 되니까 오래된 원피스를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신이 나서 베트남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쌀국수가 맛있다던데 매일 먹어도 좋겠다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호의 안에서 맞춤옷을 해야겠다며 이미 디자인을 골라뒀다고 자랑했습니다. 남편은 골프 이야기만 했습니다. 다낭의 골프장은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코스라서 정말 멋질 거라고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 이야기는 왜 아무도 묻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보고 싶은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주 뒤면 베트남에 가 있겠구나.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노란 등불이 켜진 호이안의 밤거리, 신의 손이 받치고 있다는 골든 브릿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설레기보다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배신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그 배신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출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여행 준비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예약이 확정되었고 일정표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짐을 싸고 출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케, 나 친구 한 명 데려가도 되지. 신우이는 묻지도 않고 통보했습니다. 내 절친인데 혼자 두고 가기 미안해서. 걔도 베트남 가고 싶어 했거든? 비용은 걔가 낼 테니까 올케는 그냥 예약만 추가해주면 돼.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 여행에 친구를 데려온다고요? 그것도 출발 일주일 전에 갑자기 통보를 하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이미 친구에게 약속을 해버린 상태였고 지금 안 된다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원 추가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같은 호텔에 방 하나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이 매진이라 이코노미석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추가 비용은 항공권과 숙박비 합쳐서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분이 그 금액을 내실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케, 그 정도는 우리가 내줄 수 있지 않아. 친구 돈 받기도 그렇고. 우리가요. 그녀는 되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식구끼리 가는 여행인데 친구한테 돈 받으면 이상하잖아. 그냥 올케가 처리해줘.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1,800만 원을 쓴 상태에서 200만 원을 더 써야 한다니. 총 2천만 원입니다. 그녀는 어지러웠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200만 원을 더 구한단 말입니까? 카드 대출은 이미 한도가 찼고 친정 어머니께 더 이상 손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아껴두었던 비상금을 깨기로 했습니다. 그 돈은 만약을 대비해 숨겨둔 200만 원이었습니다.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급한 일 아닙니까? 그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2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을 쓰고 나면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은 텅 비었고 카드는 한도가 찼고 이제 비상금마저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은행에 가서 돈을 입금하고 신우이 친구의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약 완료했다고. 신우이는 간단하게 답장 보냈습니다. 고마워, 올케.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건가?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가? 의문이 들었지만 곧 지워버렸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만 아플 뿐이었으니까요. 출발 5일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집에 좀 들러라. 할 얘기가 있다. 그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너 요즘 일하느라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안색도 안 좋고 피곤해 보이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 여행은 너 빠지고 우리끼리 다녀오는 게 어떻겠니? 너는 집에서 푹 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빠지고 가족들끼리 간다고요. 내가 준비한 여행에서 나만 빠지라고요.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올케, 사실 어머니랑 나랑 얘기했는데 셋이서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셋이요. 그녀는 되물었습니다. 응, 어머니랑 나랑 오빠. 그리고 내 친구까지 내시면 딱 좋잖아. 올케까지 가면 5명이라 복잡하고. 시누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복잡하다고요. 내가 복잡하다고요. 2천만 원을 쓴 사람이 복잡하다고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리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너 진짜 요즘 안 좋아 보이거든. 걱정이라고요. 그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게 걱정입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누가 있어야 하잖니. 강아지도 돌봐야 하고 화분에 물도 줘야 하고. 네가 집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데려갈 생각이 없었구나. 나는 그저 돈을 대는 사람일 뿐이었구나. 여행 준비를 하고 예약을 하고 돈을 내는 사람. 하지만 정작 여행은 가지 못하는 사람.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올케 어차피 예약은 다 되어 있잖아. 우리가 올케모까지 잘 즐기고 올게.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여줄게. 그리고 선물도 사올게.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마. 섭섭해하지 말라고요. 그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천만 원을 쓰고 여행에서 배제당했는데 섭섭해하지 말라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뭐라고 하던가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알지. 아들도 찬성했어. 네가 빠지는 김에 손주들도 좀 봐주면 좋겠다고 하더라. 손주들 방학인데 할머니 집에 맡기기도 그렇잖니. 네가 봐주면 우리가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 손주까지요. 그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여행도 못 가고 집에서 강아지 돌보고 화분에 물 주고 손주까지 봐야 한다는 겁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그게 배려입니까? 시누이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올케 나 약속 있어서 가봐야 해. 암튼 잘 생각해봐. 우리는 어차피 갈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우리 말 이해하지.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를 위해서요.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나를 위한 겁니까? 시어머니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들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여행 안 가는 거.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어머니한테 들었어. 당신 요즘 피곤해 보이니까 잘 됐다 싶더라. 잘 됐다고요.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빠지는 김에 애들 좀 봐줘. 큰애는 학원 보내야 하고 작은애는 피아노 학원 가야 하거든. 시간표 냉장고에 붙여놨으니까 확인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 3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버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뭐로 보는 겁니까?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 내 아내잖아. 아내니까 가족을 돌보는 거지. 그게 이상해. 아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내면 여행 경비를 혼자 다 내야 합니까? 아내면 정작 자신은 여행도 못 가고 집에서 강아지랑 손주를 돌봐야 합니까? 남편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가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기분 나빠해? 생각해서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천만 원을 쓴 사람한테 여행 가지 말라는 게 배려입니까?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천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 들었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몰랐군요.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알아서 한다기에 맡긴 거야. 내가 무슨 여행 준비를 알아. 그리고 2천만 원이 많긴 한데 우리 형편에 못 낼 돈도 아니잖아. 그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형편이요. 그 돈 다 제가 낸 건데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부부 재산은 공동 아닌가. 당신 돈 내 돈 따지면 안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동등한 존재로 본 적이 없구나. 그저 집안일을 하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만 봤구나.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시댁을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대체 나한테 남은 게 뭡니까? 텅 빈 통장과 빚뿐입니다. 그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슬퍼할까요? 아니면 불편해할까요? 아마도 후자겠죠. 밥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하고 돈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할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예약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항공권 4장, 호텔 3박, 렌터카, 바나힐 투어, 호이안 쇼 티켓, 골프장 예약. 모든 것이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약자 명의가 그녀였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지금 이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2천만 원짜리 여행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취소 버튼이 빨갛게 빛났습니다. 마치 그녀를 유혹하는 것 같았습니다. 눌러. 누르면 끝이야. 그녀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가족인데.
30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시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출발 3일 전 신우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케 우리 공항까지 리무진 예약해줘. 짐 많으니까 큰 차로. 그리고 공항 라운지 이용권도 끊어줘. 출발 전에 편하게 쉬고 싶거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 2일 전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며느리 내 여권 가방에 넣어뒀지. 그리고 상비약도 챙겨줘. 배탈약이랑 소화제랑 진통제.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출발 하루 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 골프채 가방 좀 챙겨줘. 그리고 선크림이랑 선글라스도.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은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집에 남습니다. 강아지를 돌보고 화분에 물을 주고 손주를 봐야 합니다. 2천만 원을 쓰고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약 내역을 열었습니다. 취소 버튼이 여전히 빨갛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들이 비행기에 타는 순간, 그 순간을 기다리기로, 그리고 그들이 하늘 위에 떠 있을 때, 그때 이 버튼을 누르기로. 그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지막 연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에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갓 구운 계란말이와 싱싱한 나물 반찬들.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상이었습니다. 마치 잘 다녀오라는 의미를 담은 것처럼. 7시쯤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며느리 아침부터 수고했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여행 가서 한국 음식 생각나실 테니까요. 남편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커피 좀 타줘. 그녀는 일어나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비행기 타기 딱 좋은 날씨야.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신우이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올케 내 가방 챙겨뒀어. 빠진 거 없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챙겨뒀어요. 여권도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뒀고요. 신우이는 하품을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배고파. 빨리 먹고 준비해야지. 식사 시간 내내 그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웃으며 음식을 권하고 짐을 확인해주고 일정표를 다시 한번 설명해줬습니다. 첫날은 호텔 체크인 후 미케비치 산책. 둘째 날은 바나힐 투어와 골든 브릿지. 셋째 날은 호이안 구경과 메모리즈 쇼. 마지막 날은 쇼핑 후 귀국.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겠구만. 너 집에서 푹 쉬어. 우리 사진 많이 찍어 올 테니까 기대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9시가 되자 예약해둔 리무진이 도착했습니다. 대형 SUV였습니다. 신우이가 요구한 대로 넓고 편한 차였습니다. 기사님이 짐을 실었습니다. 큰 캐리어 4개와 골프 가방 하나. 보기만 해도 무거워 보이는 짐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느리 고생했어. 집 잘 지켜. 남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애들 잘 부탁해. 학원 시간 놓치지 말고. 신우이는 이미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조심히 가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녀는 차가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손을 내렸습니다. 미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지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아직 아침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항공편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이 탈 비행기는 오후 1시 출발이었습니다. 인천공항까지는 약 1시간 30분. 체크인과 출국 심사까지 하면 공항에 2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5분. 가족들은 지금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겠죠. 공항 라운지에서 편하게 쉬면서 출발을 기다리겠죠.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공항에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짐을 붙이고 탑승권을 받았겠죠. 출국 심사를 통과하고 면세점을 구경하고 있을 겁니다. 시누이는 화장품을 보고 있을 거고 시어머니는 라운지에서 쉬고 있을 겁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곧 탑승이 시작되겠죠. 비즈니스석은 먼저 탑승하니까 가장 먼저 비행기에 올라탈 겁니다. 넓고 편한 좌석에 앉아 승무원이 주는 샴페인을 마시겠죠. 12시 30분. 탑승이 완료되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1시 정각.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항공편 추적 앱에서 확인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벗어나 상승 중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구름 위를 날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로그인을 했습니다. 여행사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예약 내역이 주르륵 나타났습니다. 항공권, 호텔, 렌터카, 투어,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 올려졌습니다. 첫 번째 항목, 귀국편 항공권. 편도로 갈 수는 있어도 돌아올 수는 없게 만들 겁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예약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4장의 항공권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환불 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700만 원. 하지만 그녀는 환불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취소 수수료가 붙으면 손해입니다. 두 번째 항목, 호텔 예약. 다낭의 5성급 리조트, 오션뷰 빌라 객실, 인피니티 풀과 스파가 있는 곳, 3박에 300만 원짜리 방. 클릭했습니다. 예약 취소. 확인. 취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 렌터카. SUV 대형 차량. 편하게 이동하라고 예약한 차. 클릭. 취소. 확인.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항목, 바나힐 투어. 골든 브릿지를 보러 가는 투어. 케이블카 티켓 포함. 클릭. 취소. 확인. 없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호이안 메모리즈 쇼. 시누이가 꼭 보고 싶다던 공연. 클릭. 취소. 확인. 취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 골프장 예약. 남편이 그렇게 기대하던 오션뷰 골프. 클릭. 취소. 확인. 날아갔습니다. 마지막 항목, 바구니 배 체험과 각종 액티비티. 클릭. 취소. 확인. 모두 사라졌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약 내역이 텅 비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여행이 10분 만에 증발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였습니다.
신우이가 쓰기로 한 법인카드. 그녀 명의로 된 카드였습니다. 그녀는 카드사 앱을 열었습니다. 카드 사용 정지 버튼을 찾았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정말 정지하시겠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제 그 카드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현금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도 호텔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엔터키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아꼈던 커피값, 포기했던 새 옷, 참아냈던 서러움들이 모니터 화면 속에서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붉은 글씨가 마치 그녀에게 보내는 해방 통지서 같더군요. 이제 그들은 다낭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누렸던 그 그늘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었음을 말이죠. 그녀는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와인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누가 선물로 준 와인이었습니다. 특별한 날 마시려고 아껴뒀던 와인. 오늘이 바로 그 특별한 날입니다. 와인잔에 따랐습니다. 루비빛 와인이 잔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좋은 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사두고 읽지 못했던 소설책이었습니다. 표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오후는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그들을 태운 비행기가 날고 있겠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기내식을 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영화를 보고 있을까요?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죠. 다낭에 도착해서야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하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그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조용한 오후가 흘러갔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와인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식탁에 촛불을 켰습니다. 혼자만의 근사한 디너였습니다.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먹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찬 더 달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속도로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 지금쯤 그들은 다낭에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쯤 모든 것을 알았겠죠. 그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예상대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화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떠났지만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전진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나로 서는 용기. 그 용기를 내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정말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봤습니다. 산책도 나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친정어머니께 맡겼습니다. 어머니는 기꺼이 아이들을 봐주셨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계셨으니까요. 강아지는 애견 호텔에 맡겼습니다. 화분은 그냥 뒀습니다. 며칠쯤 물을 안 줘도 괜찮았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꺼두었습니다. 가끔 켜보면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화, 시누이의 전화, 심지어 시어머니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어차피 뻔한 내용일 겁니다. 왜 예약을 취소했느냐? 왜 카드를 막았느냐? 당장 풀어놓으라. 그런 내용들. 하지만 그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라떼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다낭에서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호텔도 없이, 돌아올 비행기표도 없이, 카드도 막힌 채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하지만 그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그들이 며느리를 인간으로 대했다면, 가족으로 대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돈 되는 기계로만 봤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비싼 과일도 샀습니다. 좋은 고기도 샀습니다. 평소에는 아껴서 사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예약 취소로 돌아온 환불금이 일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부렸습니다. 귀국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샐러드와 스테이크였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조금 과한 메뉴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스테이크를 굽는데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에는 지친 모습의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첫눈에 봐도 엉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며칠간 면도를 안 한 듯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기름기로 떡져 있었고 옷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누이의 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중간에 혼자 돌아갔거나 따로 헤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캐리어들도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먼지투성이에 바퀴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골프 가방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버리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무게가 무거워 끌고 다니기 힘들었겠죠.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네가 예약을 다 취소한 거 다 알아.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 호텔도 없이, 비행기표도 없이, 카드도 막혀서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제가 다 취소했으니까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알면서 그랬단 말이야. 대체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신우이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올케 미쳤어, 진짜.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그 돈 다 날린 거 알아.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알아. 호텔 로비에서 쫓겨나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돈인데 제가 쓰든 안 쓰든 제 마음 아닌가요? 신우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올케 정신이 나갔어.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며느리, 우리가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해주셨다고요? 어머니,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요. 제 꿈도 포기하고 제 시간도 포기하고 제 돈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면서요? 가족이면 한 사람만 희생해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행 가자고 하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적금을 깼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맙다고 했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만 했죠. 비용은 한 푼도 안 내면서요. 비즈니스석 태워달라. 5성급 호텔 예약해달라. 렌터카 빌려달라. 골프장 예약해달라.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요구만 하셨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출발 5일 전에 통보하셨죠. 나는 빠지고 너희끼리 가라고. 집에서 강아지나 돌보고 손주나 보라고. 신우이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옳게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 옳게 요즘 피곤해 보여서.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절 생각해서요. 2천만 원을 쓴 사람한테 여행 가지 말라는 게 배려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첫날부터 호텔이 없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했어. 에어컨도 안 되는 곳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에어컨 한 번 마음대로 켜본 적 없어요. 전기세 아까워서.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본 적도 없어요. 돈 아껴서 시댁에 드려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너 굶긴 적 있어. 재운 적 있어. 며느리 도리를 다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 도리요. 그럼 시어머니 도리는요? 시누이 도리는요? 남편 도리는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한 사람의 희생만 요구하셨어요. 가족이라면서 한 사람의 돈만 썼어요. 가족이라면서 한 사람은 빼고 여행을 가셨죠.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그럼 됐어. 이제 그만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그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정신 똑바로 박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혼이라니. 며느리 내가 미쳤구나.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시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옳게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이러지 마. 그녀는 시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지금 하시네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시더니. 남편이 서류를 구겼습니다. 나는 안 해. 절대 이혼 안 해. 당신 미친 거야?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하시면 재판으로 가면 돼요.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재산 분할 생각하지 마. 당신 이 집에서 한 푼도 못 가져가. 그녀는 웃었습니다. 재산이요? 무슨 재산요? 이 집 대출금 남은 거 아직도 제 명의인 거 아세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번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파출 나가고 부업하고 알바해서 번 돈. 전부 이 집안에 쏟아부었어요. 장보고 생활비 대고 시댁 용돈 드리고. 제 통장엔 단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제발. 우리가 미안하다니까. 다시 생각해봐. 그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오래 생각했어요. 출발 5일 전부터요. 아니, 어쩌면 30년 동안 내내요.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정말 잘할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제 인생을 돌려받고 싶어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옳게 그래도 조카들은 어떡하고. 애들 엄마가 필요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아빠가 키우면 돼요. 30년 동안 엄마 노릇은 했으니 이제 아빠가 할 차례죠. 그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갈 곳에 가는 거예요. 당분간 친정에 있을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가족들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왔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강남터미널로 가주세요. 기사님은 알겠다며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곳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지금 엄마 집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혼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엄마한테 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창원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친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출발까지 30분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대합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각자의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 그녀도 이제 자신만의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는 겁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멀어졌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은 이제 끝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2시간쯤 지나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품은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엄마의 체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그녀의 방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쓰던 방. 어머니가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집으로 돌아온 기분. 핸드폰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내일부터 번호를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한 겁니다. 혼자서요.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해외여행은 아니지만 괜찮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첫 여행이니까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작은 펜션도 예약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비싸지 않은 곳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선택한 곳이니까요. 출발 전날 밤 그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일기 쓸 시간조차 없었거든요. 오늘 나는 비행기를 띄우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내 삶을 이륙시켰다. 30년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위해 날개를 접고 살았다. 이제는 내 꿈을 위해 날개를 펼칠 시간이다. 두렵지만 설렌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이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강릉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자신만의 여행,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인생. 비행기는 떠났지만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목적지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전진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나로서는 용기. 지금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날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희생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 과연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서부터가 희생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놀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